그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쿄 안에 있는 1200개가 넘는 미용실 중에 어디든 가서 머리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링을. 그러면은 보통 가면은 우리가 머리 스타일링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머리 염색도 하고 싶고 뭐 여기 펌도 넣고 싶고 가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십 개에서 시작했던 그 가맹이 1200개, 130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전호겸 연구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KBS 라디오 성공예감에서 역발상 경제라는 경제 코너를 맡고 있고요. TBS 라디오 살만한 세상에서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의 경제인사이트라는 경제 코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제 구독경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받는 게 다 구독경제인데요. 조금 더 풀면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신문, 우유, 잡지가 대표적인 구독 상품이었죠.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일 많이 하죠. 아니, 구독이 사서 읽는다는데 그럼 음식을 사서 읽어? 그게 왜 구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유, 신문, 잡지만 생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인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사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상거래가 만들어질 때부터 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거래가 만들었다 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식당이 생겼다. 이러면 식당을 만들 때 어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서빙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를 고용하잖아요. 그 고용 행위 자체도 구독행위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구독하는 거거든요. 업무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구독이라는 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특히 뭐 최근에 그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구독 서비스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혁신 경제 사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에서는 GM 자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미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혁신 사례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늦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늦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인 거죠. 우선 구독 경제 규모는 2025년 약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고요. 2천조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생성형 AI 시장보다 5년 후에 계산하더라도 한 40에서 50배 큰 거거든요. 그 단일 시장으로 2천조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게 2천조 원이면 어떻게 되지? 연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라고 부르는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네 회사도 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이 화면 또 사실상 구독을 통해 통신을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S365라든지 윈도우도 요즘 다 구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브, 이게 유튜브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구독 상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구독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뭐 가트너의 발표에 의하면 가트너는 미국에 있는 IT 관련돼서 전문화 리서치 회사인데 2023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쓴 전체 서비스의 75%가 구독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이면 지금 23년 거의 12월 마지막인데요. 거의 내년이 지나가면 이제 거의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커가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독 경제를 이해가 좀 적은 편이죠. 왜냐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가라든지 이런 해외 회사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경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구독 서비스도 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인공위성도 돈 내고 구독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육해공 우주까지 모든 것이 지금 다 구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독은 다 있죠, 사실. 구독해서 망한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경제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큐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HP 휴레포커드 대표랑 드림웍스 만들었던 창업자 같이 합쳐진 건데 OTT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1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틱톡이 1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5분에서 15분 이렇게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그 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1분에서 5분, 1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그 사이를 보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이가 있어가지고 첫 투자만 2조 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스타트업이 2조 원을 투자받는다는 거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갑자기 한 달 만에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원래 무료였는데 돈을 달라고 유료라고 말하니까 그 달에 구독자의 93%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독자가 처음에 무료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유료화 되면은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독이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비자를 딱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고 못 나가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내기 때문에 돈값을 못한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보면 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 중국에 있던 허거잖아. 우리 허거 많이 먹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대도시에서 허거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구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에 약 한 2만 몇천 원 정도 내면 한 달 내내 그 허거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구독 멤버십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목욕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식당이 막 메워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식당이 15일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왜 닫은지 아세요? 갑자기 그 구독 멤버십을 갖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갖고 내가 먹고 나서 우리 엄마도 주고 우리 아빠도 주고 내 친구도 줘서 이걸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가 다 먹으니까 그 식당이 15일 만에 1억 넘게 손해를 보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 2등만 하라죠. 1, 2등. 3등도 쉽진 않다고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OTT 이용자들이 보통 구독하는 플랫폼이 2.7개거든요. 뭐 한국진 콘텐츠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면 거의 비슷해. 숫자가 2.3에서 2.8을 왔다 갔다 하는데 2.7개 거의. 2.7개라 하면 보통 3개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이렇게 3개를 보고 있었다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끊었어요. 쿠팡은 SNL 코리아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고민 중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러니까 2.7개, 2.5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평균에 가까운 건데 이것처럼 사실상 구독 경제는 넷플릭스처럼 넘버1만 살아남고 나머지 2, 3등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구독 경제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거의 무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독 경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가 온라인의 넘버1이잖아요. OTT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따라가지고 오프라인에 넷플릭스가 되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무비패스라는 회사인데 파산했다 요즘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뭐냐면 영화 한 편 가격으로 영화관을 매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무비패스를 만들 때 이유는 첫 번째 헬스클럽처럼 이 구독 멤버십을 끊어놓고 안 볼 거다. 두 번째, 영화가 맨날 새로 개봉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본 사람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본 사람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독을 하면 이 구독자가 어떤 사람 정확히 알거든요. 20대 누구, 20대 어떤 남자, 20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30대 어떻고 뭐 이래서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더라. 눈 오니까 이러더라. 바람 부는 날엔 이런 영화를 보더라. 그리고 연인끼리 둘이 영화표를 샀는데 이러더라. 해서 데이터가 거의 이 사람의 맞춤 영화일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작사에 가가지고 이걸 팔려고 했죠. 이걸 비즈니스 모델인데 역시 망했죠. 왜 망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영화라는 게 매일 나오진 않는데 N차 관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똑같은 영화를 20번, 30번 보면서 막 영화표를 막 쌓아놓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무료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더 황당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화장실 같은 데 가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친구들 뭐 이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친구분들 만나는 것처럼 친구한테 야 너 무비패스 회원이야? 나도 회원이야. 야 우리 더운데 극장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그냥 영화 안 보는데 극장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들어가는 순간 영화표 값은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나 화장실 깨끗한 데 쓰고 싶은데 이래서 영화관 가서 화장실 쓰고 그리고 집에 있는 쓰레기 들고 가지고 극장에서 갖다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데이터에 이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데이터도 제작사에 못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됐죠.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부에서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너무 지금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도쿄에서는 1200개의 미용실이 같이 모여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이제 구독 멤버십이라는 게 뭐냐? 이런 뭐 쿠팡 와우 뭐 이런 것처럼 멤버십을 구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사실상 라이벌이고 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될 파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일본 미용실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도쿄에 있는 미용실들은 1200가 모여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고, 그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쿄 안에 있는 1200개가 넘는 미용실 중에 어디든 가서 머리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링을. 그러면은 보통 가면 우리가 머리 스타일링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머리 염색도 하고 싶고, 뭐 여기 펌도 넣고 싶고, 뭐죠? 뭐 이렇게 엔세스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가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십 개에서 시작했던 그 가맹이 1200개, 130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업종은 적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구독 경제고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신주쿠에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쇼핑몰이죠. 뭐 서울, 굳이 서울로 치면은 타임스퀘어라든지 영등포에, 강남의 코엑스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몰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걸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 관련돼 가지고 일본 돈 500엔, 우리나라 돈 5천 좀 안 되는 돈을 내면 그 안에 있는 구독 멤버십 가입한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커피나 음료수나 맥주를 주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구독 멤버십 500원, 5천 내고 커피나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잖아. 가가지고 대부분 혼자 안 가잖아. 친구랑 같이 가거나 이럴 테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보통 친구랑 가서도 둘이 커피 먹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지만 케이크도 먹고 뭐 맥주로 뭐 맥주 한 잔 먹지 않죠. 가면은 2잔 먹고 3잔 먹고 안주가 2개 되고 3개 돼서 계속 돈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맹점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구독 경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로 엮어가지고 구독 멤버십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례는 벌써 해외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에서 구독 경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소상공인을 빨리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독 경제랑 한번 밀려나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조차도 사실 지금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약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이 모을 수 있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게, 구독 멤버십 할 수 있게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구독 경제 특별법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죠.